아직 마이크를 덜 뽑아서 지금 아직 시간이 약간 좀 저희 앵커들께서 지금 아직 준비 중이시라서 좋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하시죠. 예,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소개해드린 대로 막 출연해서 PT를 했던 우리 김태형 기자. 네. 요즘 많이 바쁘죠? 예, 이 국방부가 이제 국방부 출입한 지 이제 한 달 넘었는데 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국방부가. 일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통일부 출입할 때는 남북 회담 막 열리고 남북 간의 네. 대화가 활발하게 열리더니 네. 국방부로 옮기자마자 또 초계기 논란. 네, 뭐 초기 논란에 남북 군사 합의 이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챙기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본인 팔자련이 생각을 하고 예,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김태형 기자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자위대 초계기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 그 전에 이제 한민영 앵커 저희 네, 또 오늘 전해드릴 게 있죠. 또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하는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 중에는 저희에게 새해 인사를 보내주신 시청자 의견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저희 JTBC 앵커나 기자들 시청자 마음 파고드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보도해줘서 고맙다는 의견을 너무 감사하게도 네. 예. 12월 28일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뉴스룸에서 늘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뉴스 부탁드립니다. 라고 12월 31일,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마지막 날에 또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저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또 예. 전화로 인사를 해주신다는 건 참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오늘 좀 새해 맞아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려고 네. 굉장히 좀 저나 한민영 앵커나 좀 빠른 톤으로 진행을 했는데 차분하지 않았죠. 차분하게 진짜 보도를 저는 차분하셔서 좀 네. 멘트도 차분하지만 안정적으로 하셨으니까. 올해는 예, 좀 예.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지만 안정적으로. 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제였죠? 신년 특집 대토론 관련한 의견. 예.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봤었는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가서 봤다고요? 현장에 가서? 네, 뒤에 몰래 숨어서 정말요? 보고 바로 나왔어요. 몰래. 네. 예.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한번 이렇게 직관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몰래 이렇게 갔다가 예. 아무래도 뭐 경제 관련 토론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뭐 아주 작은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건 아니라 조금 내용이 길어지고 그러긴 했는데요. 그래도 가장 올 한 해 의미 있는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많이 어려웠는데 또 정부 입장 대변하는 김상조 위원장 나와서 또 많이 설명을 좀 차분하게 많이 해줬고 또 유시민 의원, 유시민 전 작가? 네, 유시민 작가. 예. 유시민 작가께서도 또 나와서 여기에 대한 많은 이제 부분들을 좀 진솔하게 네.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되게 뜻깊은 토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데 왜 몰래 그냥 있었습니까? 가서 나 왔다고 또 얘기하면은 무슨 일 시킬까봐 일부러 뒤에 몰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신년 토론회인데 예. 제가 갑자기 이렇게 껴있는 게 이상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평가, 또 반응 또 들어와 있네요. 네, 그게 이거 한번 읽어 이거요? 주실까요? 예. 이 부분인 거죠? 그렇죠. 1번부터 근거. 네네. 예. 근거도 충분히 있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토론이 된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자주 이런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토론으로 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예. 있으셨습니다. 아마 어제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토론회에서 손석희 앵커께서 조만간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이 토론을 이어가야겠군요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올해 안에 또 이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때도 한번 네. 시청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취재 아이템 제안도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가 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잘 읽고 판단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셜라이브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의견 남겨주시면은 말미에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뉴스 말미에 소개해드렸듯이 김태형 기자와 일단 이야기를 나누고요. 김태형 기자는 아무래도 우리 국방부 쪽의 네. 대응이나 그런 쪽에 네네네. 맞춰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윤서령 특파원을 일본에서 도쿄에서 여기까지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네. 그렇다면은 오늘 국방부가 보낸 이 반응에 대해서 일본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좀 네. 정리를 좀 개요를 정리를 해볼까요, 김태형 기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작은 선박이 이제 네. 그 침수 중이다 이런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해군하고 해경 함정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는 당시에 광개토함 우리 구축함인데 그 광개토함하고 해경이 출동해서 이제 선박을 구조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 초계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예. 초계기가 이제 갑자기 접근을 해오니까 광개토함에서 이게 뭐냐? 이거 당연히 외국 군대가 접근해 오면 당연히 이제 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광학 카메라라는 거를 이제 예. 가동을 합니다. 이게 멀리까지 당겨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능이 좋은 기능이 좋은 카메라인데 그걸 이제 돌려서 이제 일본 초계기 움직임을 계속해서 따라가죠.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날 일본에서 이걸 공격을 하려고 했던 의도를 갖고 레이더를 조준한 것 아니냐, 레이더를 쏜 것 아니냐, 예. 이러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논란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은 뭐 이제 좀 중요 일정만 말씀만 드리면은 25일에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크리스마스 때 일본이 방위성 홈페이지와 방위대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예. 그리고 28일에 이때가 이제 좀 결정적인데 방위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13분 7초짜리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본 초계기에서 우리 광개토함을 찍은 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와중에 일방적으로 공개를 한 거였었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공개하죠. 게다가 또 우리 쪽과 군 당국끼리 또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뒤통수를 때린 게 예. 27일 날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에 이제 화상 실무회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측에서 그럼 니네가 뭐 증거가 있으면 내놔라. 우리가 뭐 공개는 하지 않겠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보여줘라. 그 증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니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못 주겠다 하더니만 다음 날 갑자기 동영상을 내놓은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해버린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다가 어제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에 나서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 국방부가 이제 영상을 공개를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쟁점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네네. 쟁점 하나하나 좀 또 짚어볼까요? 우선 가장 핵심은 과연 그러면 광개토함이 일본 초계기에다가 그 추정 레이더, 그러니까 사격 통제 추정 레이더라고 STIR 180이라는 이제 뭐 전문 용어까지 이제 아주 이제 외울 정도로 STR 181이요. STIR IR. 180인데요. 이게 180, 이제 예. 사격 통제 레이더라고 해서 뭐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준을 하는 뭐 이렇게 따라가는 레이더인가 봐요. 이게 예. 그래서 그거를 쐈느냐,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어떤 의도를 갖고 우리를 지금 레이더를 조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 측에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걸 좀 따져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초계기가 접근을 해 와서 우리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보려고. 이걸 보려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우리 자국의 뭐 어떤 네. 군용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광학 카메라를 움직였는데 이게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광학 카메라하고 그 사격 통제 레이더,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사격 통제 레이더가 붙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더를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움직이면 이쪽을 보면은 레이더도 레이더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근데 관건은 우리는 카메라 움직여서 레이더가 초계기를 향한 건 맞다. 하지만 레이더 전파를 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일본의 다른 지금 거잖아요. 일본 예. 초계기에서는 그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네네. 분명히 레이더를 감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웃긴 게 그 일본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예. 좌측 상단에 아까도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그 화기관제 레이더 탐지라고 이렇게 나와요. 깜빡깜빡하는 게. 아, 그 화면상에요. 예, 그 근데 이제 초계기 위해서 찍었던 그 화면상에. 그렇죠. 근데 네네. 그게 일본이 친 자막.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때 당시 실제로 그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경보음 자막이 뜬 게 아니라 아. 일본이 나중에 영상을 편집하면서 삽입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아,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왜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객관적인. 예. 그러니까 객관적 네. 증거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르고 마치 보면 그렇죠.
돼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레이더를 마치- 감지해서 그때 예. 실시간으로 뜬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볼 수밖에 네. 없는 네. 그런 그렇죠. 영상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예. 했는데 그거 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추적 레이더를 니네가 받았으면 수신했으면은 그 수신 기록이 있거든요. 있겠죠. 그 전파 수신 레이더 기록이 수신. 있는데 예. 그거를 그러면은 공개를 해라.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뭐 전체 뭐 언론에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우리 당국자한테 국방 당국한테 공개를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납득을 할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도 안 내놓으면서 왜 자꾸만 그렇게 왜곡하고 주장을 하냐라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 사실 이렇게 뭐 막 영상 서로 공개하고 싸울 것이 네. 아니라 그냥 네. 주포수 기록만 맞습니다. 공개하면 네. 네. 그냥 게임 끝나는 네. 건데. 이게 참 네. 또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쪽에서도 네. 우리 그 광개토 대함항 쪽에서도 네. 레이더를 뭐 언제 가동을 했다라는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선을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탐색 레이더, 예. 그건 이제 추적 레이더랑 별개의 건데 탐색 레이더를 운용을 했어요. 그건 뭐 기록이 있고 추적 레이더를 운용한 기록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뭐 표현하던데 거기에는 없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근데 뭐 그걸 지금 그것도 어쨌든 군 비밀에서 언론에 공개 못하지만 우리가 일본 측에 제공할 의사는 있다. 그러니까 니네도 내놔라 이거예요. 맞교환을 하자. 근데 이쪽에서 안 내놓으니까 우리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 근데 네. 이게 아까 저희도 PT 하면서 전해드렸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면 네, 도망가야 되는데 굉장히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일본이 처음 공개했을 때도 우리 댓글 달린 거 보면 네네네. 이거 오히려 우리가 위협당한 상황 아니야? 저공 비행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데 이런 네, 게 네. 정말 많았잖아요. 이게 웃긴 게 이렇게 웃기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좀 객관적으로 네, 예, 예. 객관적으로 제가 예. 저도 드라이하게 네, 네, 네. 이야기를 아무래도 해주시죠. 우리와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조금 표현이 네, 제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 일본 측의 주장대로라면은 국방부가 설명한 걸 좀 제가 인용을 하자면은 만약에 그렇게 사격 통제 레이더가 수신이 됐고 위협을 느꼈다면은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된다. 이게 그렇죠. 상식이다.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위협을 느꼈으면 행동을 추락하기 취하지 전에 않- 도망을 그렇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신 일본 그 초계기 승조원들이 주고받은 교신 음성 아까 방송에도 네, 나왔었지만 예. 광개토함에 있는 함포가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인즉슨 뭐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전혀 그런 공격 의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우리 오늘 뭐 공개한 거 보면은 네. 목적이 무엇인지 일본이 밝혀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네.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네, 네. 얘기를 했고. 그렇죠. 저공 비행을 한 네. 목적이 뭐냐.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승조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광개토함 승조원들이 증언을 한 게 있대요. 당시 일본 초기에 접근하는데 소음하고 진동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아, 비행기가 너무 낮게 나니까. 낮게 나니까 예. 150m 상공에서 날았으니까 아, 이게 예. 막 그게 뭐 초계기가 저도 지난주에 우리 해군 초계기를 탔는데 P3C 초계기를 탔는데 그게 일반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는 민항기 중에 제일 작은 어, 크기이긴 예. 한데 그래도 꽤 크거든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저공배를 하면은 당연히 그 관계토함에서도 그걸 인지할 수, 네. 그러니까 느낌을 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죠. 왜냐면 네. 150m면 진짜 머리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거리가 500m, 네, 150m긴 했는데 이렇게 대각선을 따져도 네.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고 그 당시 어쨌든 그 상황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조를 하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인도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북한이 지금 어떤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예. 빨리 지금 우리가 구조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오히려 이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해갖고는 방해를 한 거 아니냐. 국방부는 이래서 오히려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어쨌든 각자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방을 또 이어갔고 네.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면서 뭐 상당히 다 수긍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해명이기도 한데요. 일본 쪽 반응은 또 어떤지를 네. 그래서 이제 윤서령 특파원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방송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연결을 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통화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네, 아까 예. 이렇게 해봤는데 실험 뭐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가까우니까 일본. 네, 예. 이거 어떻게 윤서영 선배 얼굴을 이렇게요? 그렇게. 예. 자, 네,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까? 그래서 좀 아, 이렇게 가로로. 됐다. 됐다. 됐어요.
저희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배. 핸드폰을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도쿄에 있는 윤서령입니다. 제가 소셜 라이브는 처음 연결해봐가지고 조금 긴장했는데요. 살살 해주십시오. 너무 긴장되면은 비행기 타고 와서 직접 출연을 해도 괜찮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예. 네. 네, 선배, 아무래도 지금 제일 먼저 좀 궁금한 게 우리 영상에 네. 대해서 일본 쪽은 아직 뭐 별다른 반박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대변인이라든지 이 방위상이라든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반박을 하거나 한 건 없는데요. 저희 뉴스 나가고 그 사이에 일본 언론들이 지금 방위성의 분위기를 좀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 지식통신이 조금 전에 보도를 한 걸 보면은 방위성이 상당히 오늘 국방부의 그 공개 내용에 대해서 불쾌해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심하다. 이쪽도 그러니까 일본 쪽도 반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증거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네, 추가 증거라는 거는 아까 김태현 기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레이더를 그 조사를 받았다라는 증거 주파수를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이 레이더 파장 데이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이 군사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레이더 파장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국 측에 반론할 문서를 우리도 제출을 해야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을 두고서 뭐 10초밖에 안 되는 영상이다. 뭐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하죠. 네, 제가 그 저녁 시간대에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요. 2시에 공개된 한국 국방부의 영상을 이제 뒤에 보이는 이 TV로 이 방송이 되면서 패널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한국 국방부가 새로운 영상을 공개한 게 아니다. 그 일본 방위성이 공개했던 영상을 다시 재편집을 했고, 그리고 한국이 추가로 공개한 거는 10초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위협 비행의 증거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패널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는 이 국방부 동영상에 보면은 배경음악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예. 그 배경음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영화 고질라 배경음악 같은 음악을 깔았다. 마치 일본을 고질라 같은 이런 적국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뭐 주관적인 또 그런 네. 평가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아베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국면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일본 내에서 전국적인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윤석열 특파원 주변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 뭐 관계자들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한국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이번에 그 초계기 레이더 이 논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났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문제라든지 그 한일 관계에서 계속 있어왔던 그런 악재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 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최근에 불과 한 2, 3일 전에 한 언론사 기자를 만났는데 이 기자는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이해도 깊은 편이고 한국가 이른바 이제 그 코리안 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한파 예. 기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일본 특파원임을 감안하고서도 사실 하기 힘든 말일 수도 있는데 한국이 빨리 초계기 문제에 있어서 잘못을 시인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이제 뭐 외무성이라든지 방위성, 주로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주로 있을 테고, 그리고 이 기자도 한국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초계기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져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갖게 했습니다. 참, 굉장히 이제 또 배려심이 깊은. 뒤늦게 또, 예. 진작이죠. 마지막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또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그동안 사실 일본이 어떤 전국 변화를 위해서, 전국에 어떤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를 끌어들인 경우가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꼭 네. 한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특히 독도 아니면 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끌어들인 적이 있었는데, 과거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그 지한파인 기자까지, 일본 기자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면 정말 이 국면을 통해 가지고 아베 지지율의 변화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정확히 이 문제로 인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이 문제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뭐 정확히 증거를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도 이 북한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 나라 밖에 외부의 어떤 불안 요소라든지 갈등 요소를 이용을 해서 내치에 활용한 사례들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올라갔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보면 한국 내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좀 심해지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자주 언급하는 점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그러니까 한일 간의 이 갈등이라든지 문제의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라는 식으로 돌리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아베 내각의 앞으로 이제 지지율 문제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분명히 아베 내각에 있어서는 좋은 쪽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선영 특파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일본에서 생생하게 방금 나온 뉴스를 저희가 소셜 라이브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예. 근데 제가 좀 윤서령 특파원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거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10초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이제 공개한 영상이 어차피 우리가 다 공개한 영상이다, 뭐 추가로 뭘 공개한 건 아니다 이러는데,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네. 저희가 뭘 더 추가로 한 건 아니잖아요. 일본이 한 거를 놓고 잘 그렇죠. 따져봤더니 네.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참.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면서 내놓은 영상이 그만큼 일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이제 우리가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걸 뭐 10초 추가로 해경 영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애초에 국방부는 계속해서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다가 우리가 설명을 붙여서 다시 제작을 해서 내놓겠다라고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네. 영상을 팩트 체크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냉정하게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국면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더 아쉬운 거는, 이렇게 서로 간에 뭐 누구 말이 맞다, 네. 누구 증거가 맞다, 뭐 팩트를 가지고 굳이 그렇게 그거를 또 장외전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장외전을 벌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건데, 오히려 감정의 골만 더 깊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을 해봐야지 됐고, 또 책임을 물어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큼 이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지금 예. 딱딱히 굳어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양국이 어떻게 또 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또 이제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저희 들어온 또 댓글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궁금한 부분들도, 유저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 있을 테니까 바탕으로 좀 더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는 오늘 금요일 출연이 처음이라 지금 조금 당황하신 눈치인데, 네, 이제 네.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댓글 있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곧 있으면 뜨는데요. 뜨나요? 네. 저는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저는 그냥 올라왔던 댓글들을 됐다. 네네. 예. 그 댓- 여자 이름이 민요이가 뭐야가 보였어요. 자, 이게 지금도 올라오는 댓글들이 여기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댓글들이 여기 지금 다 뜨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저는 저희 그 디지털부 기자들이 이거를 그냥 쳐가지고 아니면 캡처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올려주는 건 줄 알았어요. 거기 올라오는 댓글들 중에요. 예. 제가 이제 좀 검선을 해서 어,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인데 레이더를 쏘는 게 문제인 건가요? 저공 비행을 하면 위협으로 봐서 레이더도 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이름도 김세환 씨 그리고 금연재 씨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일본 서로 공격하지 초계기는 않을 거다. 관계토함이 지금 구조작전 중이고 관계토함은 일본 초계기가 어쨌든 공해상이니까 예. 날아다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격을 뭐 주고받고 할 그런 가능성은 아주 없는 상황인 예. 거죠. 그런 상황에서 레이더를 뭐 굳이 쏠 이유도 없었던 거고, 근데 그거를 일본은 마치 레이더를 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국방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 일부 이제 언론에서 비유가 되기도 했었었는데 네. 째려보니까 지나가다가 째려보니까 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뭐 째려본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왜 째려봐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한도 끝도 없이 또 걸 수 있는 네. 또 그런 상황으로 또 비유가 되기도 했는데 네. 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이게 뭐 김태형 기자님 팔힘 인정? 아, 왜 이게 왜 나온 얘기입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아.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떨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가요? 네, 네, 안정적으로. 다음에도 자주 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평소 운동을 좀 하나요? 아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네. 예.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참 그거는 예. 현명한 시민 네. 아이디 쓰신 분이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우리 해군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는지 오히려 우리나라가 항의했어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의견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는 우리 해군 쪽에서는 이게 아주 그냥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광학 카메라로 그 식별을 했고 탐지를 한 것 자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이 지금 이제 뭐 문제가 있다, 뭐 사과를 네.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우리 해군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질 예, 줄 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그렇게 왜곡된 네, 정보를 네.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우리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이거 더 좀 놔둬서는 안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적극 대응으로 태세를 좀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활용한 공개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외교적으로도 또 그렇죠. 군사 네, 면에서도 네, 그렇고. 그냥 영상을 공개해버리는 게 네네. 이거 한 60만 건인가 그 정도 봤다고 하던데요. 아, 일본이 그런가. 공개한 영상. 예, 예. 그게 뭐 일본어로도 하고 영어로도 네, 하고 이렇게 다양한 맞아요. 버전을 영어 하면서 자막까지 네. 달아놨었잖아요. 여러 저희도 가지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중국어 오늘 자막까지 오늘 저희가 한글 국문본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어 영문판으로 지금 아까 뉴스 직전에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네. 아베 지지율에 정말로 뭐 저희가 분석이 나왔던 거대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양국 관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분명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소령 기자님 일본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예. 하고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서 공동건식해서 전해드렸어요. 그 앞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도 그 윤서령 특파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일리 있다. 예, JTBC에서 도쿄에 파견된 특파원은 윤 특파원 한 명밖에 없느냐? 혼자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든다. 스트라왓 STRA 스트로햇이라고 읽어야지 되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 이분이 남겨주셨는데 계속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특파원 늘려달라고 하면은 도쿄로 한 명 더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거기서 멈췄던 거군요. 그래서 일단은 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제 남겨주신 또 글 중에는 이희복 씨 새해를 맞아 처음 하시는 소셜 라이브 올 한해도 시청하면서 처음 그렇죠 주중에 처음이군요. 이번에 소셜 라이브 안 했죠.
아, 금요일뿐 그 얘기를 아니라 할까 말까 하다가 소셜 라이브 처음 하는 거라고 올해 처음 하는 거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주중에 혹시 했을지 몰라서 안 했는데 네. 어쨌든 첫 스타트를 김태형 기자와 함께 끊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JTBC 화이팅이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이게 또 한번 읽어주시죠. 야후 재팬 사이트. 지금 페이스북에 유동엽 씨가 올린 댓글인데요. 야후 재팬 사이트에 지금 톱 기사로 이거 관련 뉴스가 올라와 있는데 저쪽 방위성에선 주관적에 일방적이랍니다. 아까 윤세롱 네, 선배가 주장.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서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양쪽 매체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네. 아니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랑 고노다로 외상이 네. 일본 외상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 고노 외상이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나 할 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방위 당국 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게 사실은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줄곧 주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요구를 예.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일본이 그런 어떤 협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영상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좀 진척이 없었던 건데 좀 고노 외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 네. 충분히 국면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다라는 그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많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이야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김태형 기자는 이제 국방부 출입을 하고 있으니까 예. 내일도 내일 모레도 출근을 해서 또 계속 취재를 해야 되겠죠? 내일 토요일,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궁금증을 계속 좀 잘 풀어드릴 수 있도록 김태형 기자가 또 열심히 또 유선희 기자와 함께 잘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또 한 명은 누구죠? 국방부 출입이? 지금 이제 저랑 유선희 기자가 하고 있고요. 예. 조만간에 유선희 기자는 이제 국회로 갈 또 이 중요한 시국에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국방부를 또 해야 되는 예. 이런 또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김태형 기자. 네. 그리고 윤서령 특파원도 수고 많이 했다고 전해줘야지 되겠네요, 이따가. 예, 보고 올해 계실 수도? 맞아요. 네. 올해 처음 보내드린 소셜 라이브 이쯤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 동안도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또 뉴스 뒷이야기, 취재 뒷이야기 저희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충실히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